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서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물질 중독의 다양성과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특히 다양한 마약에 대한 마약의 효과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마약은 양귀비와 아편류입니다. 양귀비는 아주 멀리서 봐도 매우 예쁘고 화려한 꽃입니다. 그래서 중국 미녀의 이름도 양귀비라고 지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양귀비는 아편류로 지중해, 인도, 유럽 등에서 서식하는 식물이고요. 자연 상태인 천연약물, 그것은 바로 아편이고 또 더 농도가 높은 추출물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핀과 코데인 등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합성돼서 만들어진 약물이 헤로인과 메사돈인데요. 이와 같이 광범위한 약물을 포괄하며 이러한 약물은 각기 다른 효과와 중독성을 수반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총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진통효과, 긴장 완화, 황홀감 등의 효과가 있어서 이완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것이 중독으로 이어지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고열, 두통, 근육경련, 수면장애, 선망 증상, 그리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귀비와 아편이 이완제로 작용하는 반면 코카잎과 코카인은 강력한 각성제로 작용합니다. 코카나무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치료, 의식, 과세와 같은 화폐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적은 양의 코카인을 복용하는 경우 이상 황홀감, 행복감, 관계순화, 과잉 각성이 유발되고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경우 불면증을 동반한 러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러쉬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정신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잠을 안 자도 에너지가 넘치고 특히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러한 약효가 떨어질 때는 상당히 강한 초조와 불안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크래시라고 합니다. 적은 양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 많은 양을 복용하고 사용하게 되면 극심한 정신 운동성 초조에 시달리게 되고 망상적 사고가 동반되고 폭력 행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을 억제할 수 없는 중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극심한 불안장애가 유발되고 감각적 착각과 편집증적 망상과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잎이나 코카인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능이 월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초반에는 할 수 있는 반면 이게 중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심한 공황 발작이나 망상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런 수행이나 작업이 크게 방해를 받는 것이 바로 중독의 과정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울증 단계에서 조증, 불면증, 기억 상실과 같은 그러한 손상들이 또 증상들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금단 증상으로는요, 이 약물을 코카잎이나 코카인을 사용할 때는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즐겁지 않은 무쾌감증을 느끼게 되고 활동도 감소하고 또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진짜 싫은 무동기 상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많은 마약들이 이 금단 증상이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와 반면 대마와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단 증상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화나 또 대마는 수천 년부터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랐고 기원 3000년경에 중국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단독으로 흡연하거나 담배와 섞어서 수제 담배 형태로 말아서 흡연하기도 하는데요. 더 농축된 형태로 기름을 추출해서 사용하거나 그 기름을 쿠키나 초콜릿 등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마에 포함된 물질을 카나비스라고 하는데, 이는 대마 환각 상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황홀감, 말수의 증가, 이유 없는 웃음, 판단력 손상, 탈억제 행동, 졸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마초를 필 수 있는 그러한 카페 등이 있는데,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카나비스 물질의 함유량이 상당히 적게 함유된 그 형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대마를 만성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인지적으로는 시간 감각을 상실하고 기억장애가 생기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정서적 불안정감과 감각신경의 손상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생물에서 추출된 그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명할 암페타민은 실제로 천연 재료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물질로 합성이 돼서 불법으로 제조되는 그러한 약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 제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분도 매우 다양하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영화에서 이 청소년들이 파티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이런 약물을 또 알약을 한 움큼 손에 쥐고 입에 넣는, 그리고 먹는 그러한 장면을 가끔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칵테일 파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암페타민계의 약물의 사용은 매우 위험하고요. 특히 초기 복용 시 처음 이것을 복용할 때는 잠이 줄어들고 각성 상태가 돼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고 황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복용 후에는 처음 느꼈던 고양된 느낌이 아닌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파티에서 더 강한 어떤 자극이나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고요. 이것에 따른 금단 증상으로 과민성, 우울증, 나른함, 공격성을 수반한 정신병적 반응이 일어나고, 또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체중 감소, 만성 불면증과 더불어서 조증, 판단력 손상,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약에 이러한 성분이 가끔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약물의 부작용으로 실제로 이런 과민성이나 우울증, 또 나른함, 또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입제가 있는데요. 흡입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그냥 시중에서 사기 힘든 그러한 제품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이나 본드, 휘발유, 가스, 시너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이완제와 유사하게 작용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뇌 손상이 빨리 진행되고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 기억력 그리고 청각, 후각 등의 감각 기능의 손상이 빨리 그리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손상,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기타 약물도 남용이 돼서 즉 처방된 그러한 용도 외에 부작용을 또는 이런 약물 효과를 노리면서 남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에는 진통제나 진해거담제, 다이어트 약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용하면서 환각, 이원작용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로포폴입니다. 따라서 처방된 용도 이외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리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여러 약물 물질과 그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약은 우리에게 순간의 쾌락을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너무나 큰 장기적인 대가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약의 위험이나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도 오늘 강의를 토대로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이런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